네, 비즈니스 모델러 챕터 2 에피소드 두 번째 써니 헤어 샬롬 이야기죠. 내용 읽어보니까 내용 이해는 뭐 잘 되시죠? 재밌게 잘 보셨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사례일 수도 있고 전형적인 소상공인의 모습들을 잘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재미로 여러 가지 좀 사항들 넣은 건 좀 있는데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법. 근데 여기에 중요한 그 경영학적 코드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 염색 DIY 고객 경험인데 DIY는 뭔지 아시죠? Do it yourself 했고 그냥 스스로 하는 거. 염색을 하다 보니 제 아내도 염색을 계속 하거든요. 염색. 근데 헤나로 주로 염색을 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염색을 그냥 하면 조금만 지나면 머리에 이제 또 염색을 해야 되고 여러 염색들이 있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욕구를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 게 좋으냐 하면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고객이 이 물건을 사서 어떤 프로세스로 이 물건을 소비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기회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염색과 관련된 거와 관련된 특히 염색 혼자서 스스로 염색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과정들을 한번 이렇게 딱 분석을 먼저 해봤어요. 근데 이거 하려고 뭘 했냐면 이 주인공이 관찰을 하잖아요. 염색 마트에 가서 약을 어떻게 고르고 이런 거. 저도 염색을 잘 안 해보니까 진짜 지난번 전에 염색약 사려고 하니까 종류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뭘 사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그 색깔대로 잘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참 염색약 고르기 쉽지 않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염색해보는 경우 보면 우리 아내 염색할 때도 보면 막 옷에 묻고 살에 뭔데 안 쪄지고 해야 되는데 안 한 부위 나오고 막 이런 경험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잘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보면은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나 아니면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체계적으로 분석해보자. 접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로 축에는 뭘 넣냐? 제품을 그러니까 스스로 do it yourself, 그러니까 염색과 관련 do it yourself 하는 프로세스를 가지고 봤어요. 먼저 제품과 탐색할 때, 그다음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는 단계, 염색하고 사후 관리인데 이럴 때 고충이 있고 이럴 때 희망이 있어요. 고충은 이런 종류의 고충들이 막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도대체 내가 어떤 컬러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겠고 두피에 트러블이 있어 어떻게 쓸지 모르겠다. 그때 희망은 누가 좀 당신 요거 섞어 쓰면 돼. 뭐 이렇게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 그냥 무조건 이제 검정색 하시는 분은 상관없는데 약간 좀 폼나게 하려면 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직장 그만두고 이제 박사학원 다닐 때 직장 생활하다 이제 박사학원 딱 들어가니까 좀 일탈을 꿈꾸게 돼서 염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남색약을 골랐어요. 남색을. 그 염색을 했어요. 근데 남색을 골라서 했어요. 근데 염색이 잘못됐는지 별로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봐. 딱 한 사람은 혹시 염색하셨어요? 그 정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빛깔로 보면 되게 좀 특이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경험한 사람이 저같이 이제 모발이 이런 사람들한테 적정한 걸 추천해 주겠다 이런 희망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사전 작업, 그다음에 약을 잘못 섞기도 하고 묻지 않게 신문 깔고 옷도 벗고 할 준비할 게 많죠. 그래서 보면 이걸 좀 다 적절하게 혼합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염색할 때 참 쉽지 않죠. 옷 잘못하면 버리고 수건도 버리고 피부에 묻고 안 하는데 나오고 이러죠. 깔끔하게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에 희망도 있습니다. 사후 관리도 문제 있습니다. 이상하게 한 달도 안 된 사에서 또 뿌리가 자라서 금방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염색 오래 가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위만 살짝 하고 싶은데 이거 하려고 보면 또 새로 뜯어야 돼. 기타 등등 이런 페인 앤 게인이 있죠. 근데 보니까 이거는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아닌가? 염색을 자주 하시는 선생님들 중 염색 하시나요? 네, 시작했죠. 네, 염색 하시죠? 잠깐만요. 염색 하시죠? 예. 예.
동감이 되는 이슈입니까? 저는 미장은 25,000원 주고 그냥 아 예. 머리도 깎고 염색도 하고 모든 게 이게 혹시 그 목욕탕 이발소 아닙니까? 아니면 미장원이에요. 미장원. 동네 미장원 동네 미장원. 바로 앞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게 궁금해. 저는 이제 아내가 이제 머리 피부가 두 발이 안 좋아서 그 염색 미장원에 사는 염색약을 쓰면 피부 트러블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독하다면서요. 어떤 사람은 너무 독해갖고 뭐 눈이 안 보인다, 혹은 눈이 아프다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페인과 게인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제안한 방법들이 이거죠. 어떻게 하면 다운평을 읽을까요? 시작. 어떻게 하면 미용실처럼 프로가 한 것 같은 염색이 나올까요? 이게 지난번에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말로 피하면 이게 뭐에 해당 거죠? 그 띠올 있잖아요. PVC 저기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션 있고 거기 안에 기억나세요?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션 아니 뭐뭐 네 가지 블록 얘기해봐요. 하나가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션, 또 하나가 뭐예요? 프로필 모듈러, 또 하나가 키 리소스, 또 하나 마지막 키 프로세스. 이게 네 가지잖아요. 다 읽어볼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션. 다 따라하세요.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션. 두 번째가 프로핏 포뮬라. 세 번째가 키 리소스. 네 번째가 키 프로세스. 이렇게 네 개의 블록으로 됐는데 그 중에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에 세 가지 꼭지가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첫 번째가 뭐? 타겟. 두 번째가 jobs to be done. 이거 jobs to be done. 이거 딱 읽었어요. jobs to be done. 해결되기 원하는 과제예요. 세 번째가 offering. 그러니까 타겟 고객이 있고 그 타겟 고객이 원하는 바가 있어. 해결되기 원하는 바. 그리고 그걸 뭘 제공해 줄래? 오퍼링인데 그 jobs to be done이 이거라. 염색을 스스로 하는 사람이 타겟 고객이고 그 사람은 jobs to be done이 이거다 이거. 이게 뭐라고요? jobs to be done. 그 책에 나오거든요. jobs to be done, jobs to be done. 크리스티안 교수의 jobs to be done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제공해주는 솔루션 그게 오퍼링이죠. 오퍼링이 뭐냐? 염색 DIY 플랫폼을 하자라고. 그러니까 염색 무료 클래스 통해서 무료 일단은 꼬드겨서 이 사람을 유료 서비스하는데 염색할 수 있는 공간도 제공해주고 염색대 혼합하고 이런 거 도와주고 염색 과정을 코칭해주는 여기는 유료로 하고 무료 염색 클래스 같은 거는 그냥 소위 미끼 상품으로 만들어 놓자라는 게 제한점이죠. 자 이거를 요것도 하니까 기억나는 게 있지 않을까 이게?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전략 캔버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전략 캔버스. 그러니까 책에는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 책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있는데 까먹었어요. 지난주에 했던 거. 자, 탑 클래스의 서비스가 하이고 우리가 미들이고 로우인데 세 가지 항목으로 간 거죠. 비용, 품질, 편의성. 보통 미용실에서 하면 비용을 많이 들어요. 근데 품질은 확실하죠. 그렇지만 편의성은 혼자 누워서 시간만 투자하면 되니까 편해. 자, 그러면 DIY 작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나니까 되게 싸요. 근데 품질이 문제가 되죠. 왜냐면 혼자 절대 못 하잖아요. 누가 도와줘야 돼. 혼자 염색하시는 분이 계시긴 하지. 근데 어렵죠. 빠진 분도 있고. 누가 도와주는데 도와줄 때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잘못하면은 뭐 한 대 있고 안 한 대 있고 이런 품질 문제가 있죠. 불편하죠. 이게 DIY다 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하냐? 이 중간 수준에서 우리가 포지션을 하자. 비용?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들지만 그렇지만 그 미용실 가는 사람보다 싸게 먹히고 품질도 아주 전문가 해주는 거지만 혼자 하는 거 치고는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게 해주고 그다음에 편리한 것도 아주 미용실을 하지만 혼자 하는 것보다 편하게 하자라고 여기다 포지션을 따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염색 DIY 플랫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KS QFD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중에 설문지를 받거나 이걸 분석할 때
두 측의 소리를 들으려고 노력을 하죠. 첫 번째가 고객의 소리를 듣고 두 번째가 경쟁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본다는 건데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두 경쟁자 사이에 고객의 욕구를 들어보니 여기가 포지션하는 게 좋겠더라 라고 결정하는 게 목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뭐 되게 간단하게 보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사업할 때 이렇게 하자 이거예요. 사업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 다음에 좀 더 책을 원하는 고객의 소리를 들어보려고 조사를 해봤더니 염색 DIY 이용 고객 어디가 좋은가 봤더니 월등히 어디가 많았나? 20, 30대 30대가 많은 걸 알 수 있어. 20, 30대 이걸로 볼 때.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 다 귀찮아? 자전에 머리끼리 상하네? 바쁘니까 빨리 해주세요? 이거는 쿨 그레이 7번인데 아니잖아? 뭐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VOC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특별히 동성끼리 와서 특히 여성 동성끼리 와서 DIY를 서로 해주는 시스템. 그러니까 집에서 야, 우리 집에 와 연습하자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층들이 20, 30대에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50대도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50대에서도 여성분들이 이제 흰머리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해버리고 남자는 전혀 없어. 아내가 굳이 해주지 않는 한 그를 뭐 스스로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남자는 집에서 잘 안 하나? 그래서 잘 못하고 마누라가 해주면은 그것 때문에 다른 걸 잔소리를 많이 해요. 차라리 나와서 하는 게 낫다. 우리 저기 선생님의 거의 뭐 공짜는 없는 거죠. 공짜. 스스로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왜 미용실 사는지 아시겠죠? 이게 소비자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VOC. 자, 요 표 보십시오. 요 표 되게 잘 만들어진 표예요. 아까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타깃 커스터머였죠? 타깃 커스터머는 누구냐? 염색 고객이에요. 염색 고객. 스스로 자작으로 DIY 염색하려는 염색 고객. 그래서 아까 20, 30대 이게 타깃이라고 그랬고, 근데 여기에 프로세스를 한번 본 거죠. 프로세스 그러니까 어떤 과정이냐면 컬러 선택하고 연모제 선택하고 염색 실행하고 사과 완료 프로세스별로 이걸 쪼갰어. 근데 이건 되게 잘한 거예요. 왜 잘했냐? 일반 타깃 고객이 누구다라고 하면 그 고객의 문제가 뭐예요? 프로세스가 불편한 게 뭐예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쪼개서 물어봤다? 그 염색이라는 것들 하는 과정을 쪼개서 물어보는 건 되게 좋아요. 이 쪼개지 않으면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 더 예민한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왔다? 고객의 문제점을 묻기 전에 고객이 어떤 절차로 이 염색제를 소비하는가를 봤다는 거죠. 미리 염색제 고르고 선택하고 염색 실행하고 사고 완료 이 프로세스 있잖아요. 이 프로세스별로 욕구사항 아까 크리스텐슨 교수로 따지면 무슨 이론? 뭐라 그거? 한 목소리 다시 한번 뭐라고요? 잡스투비돈. 잡스투비돈이 이거예요. 고객 문제예요. 여기다 써놔. 여기다 뭐라고? 잡스투비돈. 크리스텐슨 잡스투비돈을 알았는데 여기 좋은 걸로 여기다 고객이 어떤 프로세스로 이 소비자를 소비하는가를 프로세스별로 나누는데 이게 고객 문제가 뭐라고? 잡스투비돈이라고 하죠. 그럼 잡스투비돈에서 뭘 제공해주냐? 오퍼링을 제공해준다. 오퍼링 제공해주잖아. 그게 뭐냐? 솔루션 제공, 솔루션.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솔루션들을 그렸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돈 얼마큼 벌리는지 계산했죠. 수익을. 자, 그러면 크리스텐슨 교수를 따지면 자, 여기까지 뭐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 고객, 문제, 솔루션. 이걸 묶음으로 크리스텐슨 교수님 그 페이퍼에는 뭐라고 표현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했던 거를 이렇게 했다 하고 다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다. 또 할 거예요, 제가. 뭐죠? 자, 고객, 문제, 솔루션 이걸 묶음으로 뭐라고 했다고요?
한 목소리 뭐라고요? 커스터머 밸류. 예, 여기서 웅웅웅 하는데 저쪽에 뒤에다가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요. 다시 커스터머 밸류 프로포지션, 밸류 프로포지션, 고객 가치 제한. 여기에는 세 가지 팩터가 있다. 타겟, 잡스비돈, 오퍼링.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면 바로 그 다음에 우리 뭐죠? 프로핏 포뮬라 봤잖아요. 바로 계산 뽑으면 되겠죠. 우리 지난주 계산 뽑아봤잖아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벌써 지난주였지. 그런 원리대로 하더라 라는 게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딱 보니까 계산을 뽑아봤더니 문제가 생겼어요. 계산을 뽑아. 보니까 이용료 따져보고 해보고 심지어 뭐 뭐냐 조사를 해봤어요. 이거 서비스 얼마면 적정하겠느냐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어디로 응답을 했냐면 가장 많이 나온 게 14,000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싸다라고 그린 거랑 싸다라고 뭐 이거 가격을 보고 했어. 그러니까 14,000원이면 비쌉니까 쌉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6,000원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물냐면 이렇게 6,000원부터 3만 원까지 이렇게 해놓고 가격을 6,000원이면 어때요? 하니까 대부분 사람이 이 정도면 쌉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하니까 14,000원 어때요? 그랬더니 한 절반은 비싸다, 절반은 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26,000원 하니까 그것도 싸다 한 사람이 한 요 정도 나오고 대부분 사람이 비싸다 이렇게 나온 거죠. 3만 원 이게 중요해요. 3만 원 그러니까 얼마나 하냐? 3만 원도 싸다고 한 사람 있어. 6%. 3만 원 너무 비싸다 86%가 있어요. 계산이 이렇게 됐다는 계산이. 그래서 보니까 당연히 적정하게 14,000원 정도면 적정하겠구나 봤어요. 계산 해봤죠. 근데 14,000원 갖고 계산을 해보니 아유 하나 더 넣었구나. 이렇게 되죠. 14,000원 갖고 계산을 해보니 죄송합니다. 이게 하나 더 넘어갔어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보니까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와. 단가가 안 나와. 14,000원 가지고 여기 보니까 뭐 마진율 20%일 때 30대 막 계산하고 평균 단가도 이렇게 계산 넣고 하루에 25일 기준으로 할 때 매출 기준으로 하고 막 이렇게 따져봤더니 하하 이게 문제가 있네.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적정 수입이 최소한 이 정도 나와야 적정 수입인데 그러니까 하루에 한 얼마씩 팔려냐면 하루에 한 24만 원씩 매출 나서 한 달에는 한 600만 원 매출이 오르고 비용 들어간 거 200만 원, 한 400만 원 수익이 나와야 뭐 모두 주고 할 텐데 지금 14,000원 받아서 그 숫자 맞추려면 14,000원 받으면 한 달 매출이 450만 원밖에 안 되고 순이익이 250만 원밖에 안 남아서 적자 보더라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따라서 14,000원 받아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계산을 뽑아온 거예요 바로. 근데 보통 이런 거 안 뽑고 그냥 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가 아는 뭐 주변에 보시면 뭐 소상공인 샵을 열 때 이런 거 계산 안 하시죠. 하루에 얼마 팔아야 수익이 남는지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해버립니다. 근데 그냥 하자 아니죠. 그리고 고생을 하시죠. 그래 봤더니 이게 수익을 계산하려면 최소한 2만 원 하루에 2만 원으로 한 사람당 받아야 돌아가. 2만 원 해야 돌아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면 기회가 있을까? 일단 여기에 사후관리 서비스에 무슨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내용이 뭐냐면 머리가 염색이 나지 않아서 추가적인 그런 뿌리 염색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 않을까? 있고 요거 말고 신규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서비스들을 생각해내기 시작했고 저 뒤에서 나오겠지만 3만도 싸다고 느꼈던 이 6%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굴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만 원도 싸다고 느꼈던 6%가 누군가 봤더니 알다시피 머리가 긴 분들 있잖아요. 머리 관리하기 힘들고 이런 분들은 머리 한번 관리하는 너무 시간 들고 정성 들이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이게 더 싸게끔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아예 처음부터 타겟을 그런 사람들만 모아놓고 시작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품 컷을 바꿨죠. 그래서 아예 염색 DIY 플랫폼을 하고 그럼 기존의 미용 서비스는 아예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뭐냐면 기존에 미용업 했는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염색 DIY 플랫폼을 같이 얹혀서 하면 왜 안 되냐? 이런 건 처음 들어보잖아요. 처음 들어볼 때 기존의 서비스를 붙이면 뭐 신규 서비스 하나 생겼나 보다 라고 하고 죽어버려. 근데 아예 새로운 컨셉은 철저히 분리해서 아예 차별화 포인트로 바꿔서 시작을 해보자 라는 게 염색 DIY 플랫폼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먹는 화장품이 있잖아요. 먹는 화장품 드링크제예요. 드링크제. 그게 뭐냐면 드링크제인데 그거 먹으면 피부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드링크제로 시작하면은 포지션이 하면 여기 다 6차와 관련된 분도 좀 계시고 있지만 돈을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드링크제로 약지상. 근데 아시다시피 여성용 화장품은 가격대가 상당히 고가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로 포지션이냐? 그러니까 몸에 피부가 좋은 화장이 잘 먹는 그러니까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화장품도 바르지만 이걸 갖다 효과가 있으면 먹는 그 화장품도 먹어야 된다고요. 알고 보면 드링크제야. 그래서 화장품으로 포지셔닝하고 가격을 고가로 이렇게 포지션했더니 오히려 고가인데 사람들이 그 드링크제를 그냥 맛있는 홍삼 액기스 이렇게 먹는 스타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화장품 바른다는 느낌으로 그걸 마셔. 일하는. 그럼 어떻게?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업으로 시작할 때는 염색 DIY 플랫폼이라는 플랫폼 비즈니스로 포지션을 해야 된다. 기존의 상품들은 다 살짝 얹혀 가야지 신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아갖고 아시다시피 그 써니 그분은 초기 한번 시험을 해봅시다. 그래서 돈 얼마 들까요? 하고 계산을 뽑았더니 얼마 들었다고 계산이 나왔죠? 얼마 더 계산 뽑았죠? 1,300. 안 읽으셨어요 혹시? 읽으셨죠? 네. 1,300만 원 넣어도 계산이 나왔잖아요. 1,300만 원. 그랬더니 이 컨설턴트가 1,300만 원 들면 안 된다. 단돈 100만 원 된다. 이런 간판 시설 교체 이런 거 다 없앴어요. 왜 없앴냐? 아니 이 써니 이 친구는 이 정도 드려야 소비자가 알고 제대로 서비스가 될 텐데 왜 이것도 안 드리냐? 그때 그 사람 얘기는 그게 되리라는 보장이 어딨냐? 검증 안 된 거 아니냐? 검증 안 된 돈 쓰는 건 너무 아깝다. 필요한 집기용료가 최소한 필요하니 100만 원 정도만 쓰자. 이거를 우리 스타트업계에서는 이거 뭐라고 부르냐? 이런 제품,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 그러니까 시행착오 상황 해보는 것들을 린 스타트업이라고 린 스타트업. 뭐라고 부른다고요? 린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 할 때 반드시 거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제품, 파일럿 제품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파일럿 제품. 그 파일럿 제품을 뭐라고 부르냐? MVP를 한다. 이렇게 뭐라고 부른다고요? MVP. 근데 MVP가 우리가 잘 아는 Most Valuable Player 우리 있잖아요. 경기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을 MVP라고 하는데 그 MVP가 아니다. 그러면 뭐냐? 요거다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Viable Product. Minimum Viable Product. 시작. Minimum Viable Product. 네, 그러니까 미니멈은 최소고 이게 가능 뭐 이런 거예요. 가능. Viable. 이용 가능. 그러니까 최소로 되는 기능만 있는 제품 해보자.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소위 말하는 그냥 아이디어 내갖고 그거 뭐냐 염색 DIY 플랫폼 사업을 했지만 그게 대리점 보장이 있는 거 아니지 않냐. 그게 그냥 그런 거 될 것 같아서 그냥 아이디어 낸 건데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최소한 테스트 해봐야 되지 않냐. 돈 얼마 들여? 100만 원만 들여보자. 1,300만 원 그것도 너무 많다. 100만 원만 들여보자. 그래서 그런 파일럿 제품을 뭐라고 부른다? 뭐라고 부른다? 자, 영어 플레임을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뭐라고 부른다? 미니멈 바이어블 프로덕트. 이렇게 입니다. 그래갖고 만들어갖고
스타일링 선택, 외부로 그냥 대충 보여주고 연보대 선택할 수들을 이렇게 찍고 그다음에 코칭 항목 이렇게 이건 문건으로 정리한 거야. 자기 노트로 정리하고 그리고 오픈을 했죠. 이 오픈도 그냥 가볍게 웹 포스터나 이런 걸로 알리는 거야. 인터넷으로 알리는 거야. 그래서 인터넷으로 알렸을 때 잘 보세요. 바로 인터넷으로 알리면 뭘 할 수 있냐? 소셜 미디어 특히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시면 그 노출 광고가 있어요. 여기 광고를 딱 띄우면 타겟 고객을 누가 반응해서 볼 수 있나 이걸 볼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테스트해보죠. 여성의 특정 지역의 나이대 1차는 20대 초반, 20대 중반, 30대 뭐 이렇게 나눠갖고 이 사람들이 많이 클릭을 하는가? 관심사를 누르세요. 이쪽 클릭하는 이런 거죠. 우리 페이스북 보면 무슨 요거 한번 재미난 동영상 있고 누가 많이 누르는가 이거 보잖아요. 그 누르는 거 보면 이제 아는 거예요. 올해 51 모은 사람이 어떤 광고에 딱 클릭을 자주 하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페이스북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 광고 중에 어떤 거는 아직 나오지도 않은 제품들도 있고 한 CF처럼 나온 것들 많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 막 눌러봐. 그럼 알죠. 여기 정경호님은 데이터 나오잖아요. 연령 얼마, 어디 살고 뭐 이렇게 스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반응에 이렇게 광고에 반응하는지 탁탁탁 정보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페이스북에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그 테스트 했더니 역시 헤어 관리에 관심 많은 20, 30대군 특별히 이 중에 고관여 제품, 고관여라는 거 보면 아주 지속적으로 읽어보고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봤더니 주로 30대, 40대군 꼼꼼히 따져보고 그래갖고 할인 쿠폰을 클릭했을 때 누가 더 많이 받나? 30, 40대 그냥 일반적으로 헤어 관리에 관심 많은 사람은 20, 30대고 특별히 테스트 한번 할인 쿠폰 만들어서 띄워봤거든요. 그때 30, 40대 30, 40대 중에 상당수는 가정주부고 돈을 아껴 써야 되고 머리가 작고 탈모가 시작한 게 40대고 그다음에 염색이 조금씩 그동안에 30, 40대 되면 염색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피부 결이 나빠지고 뭐 그래갖고 이제는 좋은 제품 안에 간단하게 쓰고 뭐 이런 것들 관심이 많은 계층이 고관여 제품 누군가 봤더니 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며칠 홍보도 특가도 만들고 재방문 고객도 만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할인 쿠폰도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인 스토리고 요 내용을 좀 요약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에 생각하는 사업 아이디어, 여러 가지 전략과 자원의 이해. 그러니까 사업 시작할 때 비전도 중요하고 타겟 커스터머 정하는 거 중요한데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이냐부터 시작하죠. 그러면 아까 크리스텐슨 교수님의 4개 블록 중에 자신의 역량은 4개 블록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걸까요? 그치. 이거 앞쪽이 그 상태가 좋으세요? 다 아는데 뒤쪽은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얘기 안 하시는 거죠? 이것도 대답을 안 하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크리스텐센 교수님의 4가지 블록 CVP, 프로핏 포뮬러, 키 리소스, 키 프로세스 중에 시작 포인트는 결국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 경험, 경륜 이런 걸 기준으로 타겟 누구를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1인격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했던 커리어, 관심 있었던 거, 취미생활, 공부했던 거,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기술, 스킬, 자산, 뭐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기반으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업 아이디어가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능력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을 창출하더라 이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절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평생 이 길 내가 지겨워서 이건 더 이상 이걸로 사업 안 해. 그러시면 망해요. 어쨌든 내가 평생 잘 했던 것들을 역량을 기반 삼아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시죠. 여러분 평생 교직에만 있겠어요. 내가 뭐 백목을 잡으면 뭐 성을 간다. 이러지는 않으시죠? 그러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런 겁니다. 자기의 역량들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니가 갖고 있던 자원은 미용기술과 경험 썼고 이때 다양한 사업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잘 보면 이 아이디어가 거절을 합니다.
염색 파마 전문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헤어 커팅에 대한 인건비 부담. 왜냐면 본인이 헤어 커팅은 잘 못하는데 이 사람 염색 잘하는데 헤어 커팅에 대해서 인건비 드니까 부담이 있었고, 두 번째 두피 관리 전문사. 이 사람이 문제가 있었죠. 손목 통증이 있어서 잘 운영 못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미용용품 파는데 이건 벌써 미리 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컨설턴트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사람 그동안 뭐 경력이 있었으니까 당신은 이 사업 하시면 잘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는 잘 보면 뭐냐면 내가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거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경험과 관련된 우리 숨겨진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스토리라는 얘기는 특별히 관심 있는 관심사, 또 이야기, 배경, 이런 것들을 알면 이런 제안들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해도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은 그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표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던 역량을 적어놓고 내가 갖고 있던 제약 조건인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역량, 경험, 스킬, 뭐 이런 것들, 노하우. 근데 내가 갖고 제약 조건, 손목을 많이 써서 손목이 아프다. 내가 반드시 육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오전에는 등교시키고 오후에는 애를 받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10시부터 5시 미만이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제약 조건이죠. 나는 낮에는 뭘 해야 되고 주로 일은 밤에만 해야 된다. 나는 주 5일로만 일해야지 토요일날 일요일에는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다 제약 조건을 놓는 거예요. 제약 조건. 그래서 요거를 컨비네이션을 해갖고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생각을 해서 도출해 놓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아이디어, 두 번째 아이디어, 그래서 아이디어를 적시하고 내 역량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딱딱딱 찍은 다음에 그럼 나는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선택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낌이 오죠? 조금 이따 해볼 것 같은 이 워크숍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걸 좀 더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역량을 더 자세히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술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런 전문성, 자격, 경력, 미용사 자격증, 경력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물리적 자원은 일단은 건물이나 토지 이런 거 있느냐, 그래서 5,6평짜리 미용실이 갖고 있죠. 그렇지만 돈이 더 이상 들어가지는 않는다. 네트워크가 뭐 있느냐, 네트워크 자원. 그러니까 뭐 서부 미용사 총무 경험한 게 있어요. 그래도 이 미용사 네트워크 좀 있네요. 그다음에 신체, 성향 이런 거 있죠. 성실한, 부지런함 이런 건데, 이 사람 미용 일을 즐기지만 오른쪽 손목에 관절염이 있어 오래 일을 하면 핸디캡이 있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역량, 제약 조건. 이 사람 제약 조건 2개요. 돈이 없고 손목이 아프고. 내비 갖고 있는 역량은 그래도 13년 경력, 마사지, 염색 잘하고, 그다음에 5,6평이나마 작게나마 샵이 있고, 그다음에 서부 미용사협회 총무 경력, 미용일이 즐겁다.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섞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를 제시해보는 이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내 경력을 보니까 막 널뛰듯이 뛰었어. 이거 저거 했다. 도대체 이걸 한 경력으로 볼 수 없어. 근데 여기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걸 한 경력으로 이렇게 꿰서 신규 사업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진짜로 탁월한 신규 사업이 될 수 있죠. 도대체 이 사람의 경력이 막 왔다 갔다 뛰어. 근데 그걸 꿰 수만 있어봐. 그건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경 원우님도 경력이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이걸 꿰면 경력이 왔다 갔다 하네요 지금. 그렇죠. 창업 멘토링하는 농부. 괜찮다. 그러면서 독서 토론회 모임도 같이 코워킹 파트너로. 참 농부 중에는 이런 농부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창업 멘토링하는 사람에도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하는 사람도 없어. 야, 완벽한 게 새로운 영역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박수 쳐야 되는 거였어. 아니 이거 꿰면 박수 치는 거고 못 꿰면 뭐 많은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꿰면. 그렇지만 제약 조건도 있어요. 왜냐면 육아에도 신경 써야 돼요. 그리고 또 와이프를 너무 존중해줘서 말도 잘 들어야 되고 이런 제약 조건들이 있어요. 제약 조건.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 조율하면서 해야 되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의 행복도 추구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는
이런 거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잘하면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왔어요.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다. 멋지지 않나. 그래서 잘 보면 귀농귀촌의 새로운 모형을 다 제시해 줄 수 있죠. 아니 귀농귀촌인데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인생을 같이 즐기면서도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지향하고 계신 거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리가 되신 거예요.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커리어를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비즈니스 트렌드 조사해야 돼요. 우리 보통 여기서 패스트 보유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패스트, PST. 그러니까 PST를 섞은 거예요. P가 영어로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Political. 예, 그냥 한국 토속 쪽으로 읽으세요. 그냥 편안하게. E는 Economy, 그다음에 S는 Social, T는 Technical.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기회를 조사할 때 내 자원 역량 겠어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시장 동향이 어떻게 되고 정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 트렌드는 뭔지, 그다음에 기술적 동향이 뭔지 이거에서 되는 걸로 들어가다 이거죠. 여기서 할 게 되게 많아요. 정책. 뭐 지금 정책으로 맞아. 최저임금제 막 시작하고 또 뭐뭐뭐 시작하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우리가 기회가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경제. 지금 경제 성장이 되게 낮아요. 그리고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 아까도 오면서 얘기했는데 58년 개띠신 분들이 대거 퇴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시니어 세대의 대거 이제는 직업을 그만두시는 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동향들이 막 보이죠. 경제적, 사회적 동향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시니어 세대 일자리가 많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소셜 트렌드를 보고 그쪽에 하고, 그다음에 젊은 트렌드를 보니까 소확행이라는 단어들이 막 유행하고 여러 가지 트렌드들이 있잖아요. 그 트렌드들을 다 찾는 거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는 뭐가 이제 나오다. 점점 샵들이 자동화하고 기계가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가게 보면 무인 점포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유행이죠. 이게 AR, VR 하면서 헤어스타일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이게 거시적인 환경이고, 미시적으로 보면 세 가지를 보더라. 첫 번째 커스터머, 고객, 시장이 어떤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지. 두 번째, 경쟁사는 요즘 뭐 하고 있는지. 경쟁사. 세 번째, 근데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조짐들이 보이는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특별히 기술 트렌드를 보면은 뭐 전기차, 자율주행차, 드론, AI, AR, VR 유행이니까 여기를 이용해서 사업 아이디어를 첨가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런 아이디어를 해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메가 트렌드가 전기 자율 주행차가 이제 트렌드가 될 것 같으면 이거 관련된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은 무슨 만들 것이고, 이걸 위해서 무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것이고, 이걸 위해서 우리한테는 자사한테는 2차 하청이 들어와야 되니까 우리한테 무슨 기회가 있다. 아니 전기차 하면 먼 얘기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전기차 만드는 회사가 있고, 만드는 회사에 제하청 회사가 있고, 그 회사한테는 우리한테 기회할 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포인트들을 찾을 수도 있더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올해 특별히 귀농귀촌인데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트렌드 보면서 그다음에 스마트팜 사용자 이런 것들이 되게 늘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의 드리는 확신이 뭐냐면 농산물 과잉 공급 되겠구나. 가격 변동폭 더 커지겠구나. 전과 달리 귀농귀촌에서 농사지면 더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일단 귀농귀촌자가 늘겠지만 택지 개발은 더 많이 되겠구나. 집도 더 많이 되겠구나.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하면 이런 식으로 연관 생각하면 뭐 귀농귀촌 뭐 이런 것들을 큰 트렌드랑 나 무슨 상관이 있겠냐 하다가도 더 깊이 파보면 나한테 기회들이 있더라.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3단계. 그래서 이 표는 되게 유명한 표예요.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비즈니스 모델 9 캠퍼스에서 가장 가운데 축이 뭐냐면 이거예요. 밸류 프로포지션이라는 걸 그리고, 이거는 책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9블록이 책이 몇 페이지죠? 저 앞에, 저 앞쪽에 나오는데 9블록 캔버스가 더 앞쪽에 보시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요? 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3페이지. 23페이지에 보면 가운데 보면
value proposition이라고 돼 있죠? VP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23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뭐냐면 커스터머 세그먼트라고 돼 있어요. CS 보입니까? 보이죠? 1차적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 두 개 관계를 설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밸류 프로포지션을 이렇게 팝업시켜 놨고 이쪽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또 이렇게 팝업시켜 놨어요. 그래서 커스터머 세그먼트를 뭘 잡아야 되냐? 여기 있는데 또 뭐라고요? 커스터머 잡스. 이게 누구냐? 타겟 고객의 잡스야. 이게 아까 했던 그 크리스텐센 교수의 뭐? 이제 발음 나온 거 뭐라고요? 잡스투비돈. 잡스투비돈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불명 불판을 이게 잡스투비돈을 나누자는 거예요. 희망하는 거, 불평 불만인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희망인 거랑 불평 불만인 것을 내가 어떻게 도와주겠냐? 기쁨을 더 만들어주고 슬픔을 해결해주고 괴로운 거, 페인, 고통을 해결해주고 기쁨을 극대화시켜주고 이런 것이 합쳐진 게 내 솔루션이잖아요. 솔루션. 이게 오포링, 잡스투비돈에 의하면 그 오포링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솔루션이죠. 아하, 결국 고객이 잡스투비돈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게인, 바라는 거, 그다음에 이론으로 고통받는 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하는 것이 내 제품이나 서비스가 되겠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 철학이에요. 따라서 요 그림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많이 쓰고 잘 알려져 있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요 그림. 이게 뭐냐면 Value Proposition Canvas, 가치 제한 캔버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다음 이제 한글로도 적어놓어요. 가치 제한 캔버스. 가치 제한 캔버스. 이게 몇 페이지에 있는 거죠? 페이지 214쪽에 나와 있는 가치 제한 캔버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저자이냐? 아까 비즈니스 캔버스 만든 그 저자들이 만든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되게 유명한 캔버스다. 이 책은 또 친절해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죠. 자, 관심 있는 산업 업종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타겟 고객을 정하죠. 타겟 고객, 아까 했던 그 얘기요. 미용 사업 분야에 타겟 고객, 20, 30대 여성 직장에 관심 많은. 그래서 범위를 아까 헤어 관리로 세정 관리로 두고, 그다음에 이들이 갖고 있는 타스크, 이게 잡스투비돈이죠. 잡스투비돈을 적고, 잡스투비돈별로 고통스러운 거, 그다음에 희망인 거, 이랬으면 바라는 거, 이걸 적어봤어요. 그럼 이거를 해결할 솔루션을 적죠. 이게 뭐냐? 아까 잡스투비돈의 개인과 페인을 적고 이거의 해결책들을 묶어놓은 게 서비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타겟 고객을 정해주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잡스투비돈을 적고 타겟 타스크를 적고 타스크에 대한 구체적으로 페인의 개인들을 적고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까? 솔루션을 적어주고 이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신규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전형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얘랑 얘는 세트로 만들면 되겠죠. 근데 같은 얘기예요. 요거나 이거랑 똑같은 거라. 보통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할지 모르겠다. 이건 내가 사업을 안 정했어. 근데 무조건 나는 관심 있는 타겟이 있어. 우리 김소영 선생님 관심이 전에 보면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난민 이런 사람들 관심 있거든요. 나는 사업은 뭔지 모르니까 무슨 타겟 그룹 이 사람만 도움 좋겠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소셜 미션이 있는 팀들은 이렇게 접근해요. 나는 뭐 하는지 모르겠죠. 무조건 이 진주 지역, 사천 지역의 다문화 사람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들. 그럼 그 사람들이 뭘 하면 될지는 난 모르겠어. 일단은 그 사람들 잘 됐으면 좋겠다. 적을 수 있죠. 그러면 뭐래? 그 타겟 고객이 갖고 있는 일상을 잘 조사한 거예요. 매일매일, 위클리, 한 달, 년 단위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막 적어보고 이 중에 딱 골라서 솔루션들을 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사회적 기업은, 소셜 미션 기업은 이게 맞아. 특정한 타겟 그룹에 대한 나는 이렇게 장애인만 보면 막 가슴이 미어지고 어찌든 그걸 도와주고 싶어. 나는 무슨 청소년? 태소 청소년. 미안해, 잘못 봤어. 태소 청소년 80. 어쨌든 그러면 그 친구가들이
무슨 바리스타를 배우든 아니면 기술 교육을 받든 상관없이 그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타겟을 잡아놓고 그들이 일상으로 뭘 어떤 생활들을 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고통점이나 개인을 알아야고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솔루션을 찾아보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전문 분야가 있거나 내가 하고 싶은 기술이 있거나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고 그것이 아니라 나는 출발점이 그게 아니라 타겟 그룹부터 먼저 있다. 이럴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맞죠. 이럴 때는 더 중요한 거는 이 타겟 고객 그룹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찰하고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고객을 잘 이해하려면 첫 번째 고객을 잘 대어보기, 고객과 함께 하기, 관찰하기, 고객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 이건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오늘 케이스 QFT 갔다 왔지만 고객 소리 듣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고객에 대해서 다 압니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고객을 잘 이해하는 작업들이 엄청 필요하다. 그래 보이더라. 따라서 아까도 보면은 사업 역량에서 아이디어 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지 아닌지를 막 적시하는 거죠. 나는 뭐가 맞겠네 이런 거. 내가 어떤 사업 하면 좋겠네. 내가 갖고 있는 조건으로 볼 때 이게 맞네, 틀리네. 이거를 따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할 이야기가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시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